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과연 좋은 음질이란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스피커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스피커가 결정이 되었다라는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앰프와의 매칭이죠. 공간의 중요성 이런 거는 영순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올인원 앰프와의 매칭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음질을 만드는가, 가격대를 250만 원 미만과 250만 원 이상으로 나눠서 중급기로 올라가는 그 커트라인이 한 250만 원 이상, 한 300만 원 이상부터 중급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0만 원 미만은 입문용 기종의 하이파이 오디오 입문용 기종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음질이란 과연 무엇인가? 소리의 변화폭이 크면 클수록 그쪽에 관심이 더 가는 것은 당장에는 어쩔 수 없어요. 오디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예컨대 선명한 사운드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약간 두툼하고 얌전하고 점잖하고 밑으로 이렇게 뚝 가라앉아 있는 남성 보컬의 노래인데 남성 보컬의 목소리를 마치 훨씬 더 선명한 여자 목소리처럼 들려준다라고 해서 그게 음질이 더 좋은 것일까요? 당장에는 그렇게 원음과는 다르게 더 선명하게 들려주면 들려줄수록 와 음질 좋아졌다, 와 음질 좋아졌다, 당장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남성 보컬은 남성 보컬다워야 되는 거고요. 약간 어두운 톤으로 표현하는 음악성이 있는 것이고 밝고 경쾌한 톤으로 표현하는 음악적인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양한 음악적 정서를 다 그대로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디오에서 경쾌하고 발랄하고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말 그대로 그거는 그냥 음악성 자체가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디오 기기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음악적인 장르, 시대마다의 정서를 다르게 느끼는 게 음악 감상의 재미인 거예요. 좋은 음질이라는 것은 중고음만 설명이 될 게 아니라 중저음의 무게중심과 밀도도 잡아줘 가면서 밸런스를 형성해 가면서 위아래로 소리를 확장을 시켜야 그게 결국은 좋은 음질인 거예요. 그런 거를 느껴보셔야 오디오 생활도 오래 하시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했을 때의 즐거움도 더 풍부하고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250만 원 미만 시장에서는 D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D클래스 방식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소형화를 시킬 수가 있고 소형화를 시키면서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기가 용이해요. 그리고 기존의 앰프들은 대부분 AB 클래스 증폭 방식에 좀 실증을 느끼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AB 클래스 증폭 방식보다 훨씬 더 소리를 깨끗하고 선명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D 클래스 방식은 소리가 깨끗하게 소리를 더 잘 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리가 얇고 가볍고 디지털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AB 클래스 증폭 방식이 더 좋은 방식이냐?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250만 원 미만의 올인원, 특히 올인원 앰프인 경우에는 다소 소리가 밋밋하고 좀 답답한 것은 사실이죠. 음악 감상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오신 50대 중반 이후의 세대이신 분들은 초창기 D클래스 방식의 사운드는 선명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가 앙상하게 나오니까요. D클래스 방식의 앰프 중에서 누프라임이라든지 엘락 DS-A101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카바세의 아비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좀 칭찬을 하고 추천을 하는 이유 자체는 누프라임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 치고는 중고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음까지도 제법 강력하게 내줘요. 개성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비슷한 가격대의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는 부피가 일단은 크죠.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앰프들보다 부피가 훨씬 더 크니까 그냥 모양만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250만 원 이상이 올라가면서 중급기가 되면 음질이 얼마만큼 달라지고 음질이 과연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제가 아는 선에서는 250만 원이 넘어가긴 하지만은 가장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AB 클래스 방식으로 작동되는 올인원 앰프 중에 가장 대표적 브랜드는 뭐냐? 네임 오디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사실상 전 세계 최초로 이 시장에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간 올인원 앰프 시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계속 AB 클래스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AB 클래스 방식의 장점들을 가장 충실하게 잘 이식을 시키고 있는 제품들이 바로 네임 유니티 시리즈다. G 클래스 방식의 증폭 방식을 가장 이상적으로 잘 구현을 시키고 활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캄입니다. 아캄 SA30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포칼 소프라 2에 매칭을 해서 오토 세팅까지 했을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아주 극찬을 한 제품입니다. 오늘은 아캄보다는 네임 유니티 아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유니티 시리즈가 워낙 많이 판매가 되었고 초기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일수록 평가 절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은근히 좀 있지 않느냐. 부피가 작다라고 해서 평가 절하를 하는 것은 오디오에 진짜 일도 모르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임 오디오 유니티 아톰이 막 출시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트워크 무선 기능을 지원하는 올인원 앰프가 나오기만 하면 브랜드와 성능을 막론하고 무조건 인기가 좋아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제품이 네임 오디오 유니티 아톰이었죠. 네임 오디오 유니티 아톰이 은근히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비해서는 구두릉이 좀 아쉽다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기로도요, 비슷한 가격에서 네임 오디오 아톰보다 확연하게 구동력이 더 뛰어난 앰프가 뭐가 얼마나 많이 있나? 그리고 비슷한 가격 혹은 더 저렴한 가격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D클래스 방식의 앰프 같은 경우에는 중역대 밑으로는 밀도감이나 중량감이 허전하게 나와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과연 객관적으로 네임 오디오 아톰의 사운드보다 더 낫다라고 평가하는 게 과연 그게 합리적인 건가? 네임 오디오 아톰을 제가 첫 번째로 리뷰를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엔터테인먼트적인 사운드 면에서 우수한 제품이다. AB 클래스 방식 치고는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고 발랄하고 유쾌하게 내줘요. 선명도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비슷한 가격대의 D 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 비교를 한다면 D 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중고음이 좀 더 깨끗하게 나오고 중고음에 이렇게 뻗는 느낌, 생생하게 이렇게 뻗는 느낌, 생생하게 펼쳐지는 느낌, 그 느낌만 얘가 한 1점 정도 뒤질 수는 있어요.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아톰이 더 나은 거예요. 음색적인 매력도 얘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조금만 조정을 해주면 소리의 선명도가 불만이면 소리의 선명도가 좋은 스피커를 여기다 매칭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리의 선명도도 해결이 되고 중역대의 밀도도 해결이 되고 중저역의 다이나믹도 해결이 되는데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요, 그 어떤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D클래스 방식의 사운드가 나와요. 싸지는 않지만은 그만큼 네임 오디오라는 브랜드 네임밸류 자체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리고 올인원 앰프의 개척자이면서 각종 인터페이스라든지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수하고요. 단자 구성도 좋고 특히 만듦새가 좋아요. 만듦새가 좋기 때문에 돈값도 하는 겁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매칭을 하시면서 소리가 깨끗하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안 느껴진다. 음악성 있게 음질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 20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D클래스 방식의 사운드를 오랫동안 듣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서 실증을 느끼고 조금 더 음악성이 있으면서도 이런 사운드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단품의 가격이 2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밀도와 윤곽이 있어야 돼요. 중량감의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D클래스 방식은 아니지만은 D클래스 방식에 버금가게끔 소리의 투명도나 설명도도 좋지만은 D클래스 방식에서 취약한 소리의 밀도라든지 질감이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감미로움이라든지 중저음의 윤곽이라든지 그런 표현도 충실하게 잘해주는, 그러면서도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은 대표적인 추천할 만한 제품 두 가지를 갖고 나와봤고요. 100만 원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클래스 D 방식이지만은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면은 카바사의 아비스. 이 제품은 뭐 언제까지 계속 판매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목적으로 소개를 하자라면은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은 맞아요. 부정하기 힘들어요. 100만 원대에서 2만 원 제품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당장에 이 제품보다 더 나은 제품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게 팩트인 거예요. 좀 다른 예로는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이제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프라임에 이제 분리되어 있는 프리앰프 겸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BAC WR2의 파워 앰프를 조합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오디오적인 쾌감, 광대역의 느낌, 그런 느낌도 굉장히 음질적인 새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다. 그리고 EQ 기능이 워낙 좋아서 D클래스 특유의 소리가 뭐 얇고 가벼운 느낌도 상당 부분 보완이 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저 제품을 이제 굳이 이렇게 제가 추천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용자분들에게 있어서의 평판이나 칭찬이 좋아요. 평가가 워낙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또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사운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셔야 이 오디오 생활을 즐겁게 재밌게 좀 더 오랫동안 더 재밌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올인원 제품 중에 250만 원이 넘어가면서 추천할 만한 제품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제품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민이 깊으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